자, 이번엔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라늄이 92, 238짜리입니다. 원자핵 X와 헬륨 원자핵으로 붕괴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09번 보시면은 우라늄 92, 238짜리예요. 우라늄 92, 238짜리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헬륨 얼마짜리 돼요? 2, 4와 X 그 다음에 에너지랍니다. 자, 이렇게 됐답니다. 자, 그러면 질량수 보존에 의해서 X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238에서 4를 빼면 234가 나와야 되죠. 234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성자 수는요. 92에서 2를 빼니까 90짜리가 돼야 돼요. 됐죠? 따라서 중성자는 X의 중성자. X의 중성자는 얼마 나와요? 요거는 234 빼기 90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144 나와요. 따라서 기억 X의 중성자 수는 144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전하량은 X가 헬륨의 45배이다. 전하량 바로 뭐예요? 양성자 수를 말하죠. 그럼 X는 90이에요. 헬륨은 2예요. 몇 배죠? 45배. 맞았습니다. 디귿 X와 헬륨의 질량의 합은 우라늄의 질량과 같지가 않지요. 적지요. 질량 결손이 생기니까. 디귿 틀려서 기억과 니은 4번입니다. 10번이요. 10번에 보시면 다음은 중성자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중성자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그러면 중성자는 원자핵 속에서 안정하지만 원자핵 밖에서는 그림과 같이 양성자, 입자 A,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미자로 붕괴한답니다. 자, 중성자는요. 이 중성자는 붕괴가 되는데 양성자랑 A랑 그 다음에 중성미자 입자를 띠지 않는 거랍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된대요. 플러스 에너지란 얘기지요. 중성자가 생성되어 붕괴할 때까지 걸리는 고유시간은 T0랍니다. 자, 그럼 A는 음전하를 띈다. 맞을까요? 중성이었던 게 양성자가 나왔다면 이거와 합해서 0이 돼야 되니까 극성이 없어져야 되니까 A는 음전하를 띄는 거 맞았죠? 다음 니은 중성자의 질량은 양성자 A 중성미자의 질량의 합보다 커야 되죠. 에너지 나오니까. 맞았습니다. 디귿 중성자에 대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중성자의 수명은 T0보다 작습니까? 시간 팽창이 일어나야 되니까 커야 되죠.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3번입니다. 그림은 11번이요. 입자 AB가 융합하여 중수소 원자핵이 생성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AB 그 다음에 중수소 원자핵의 질량과 상대 전하량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AB가 만나서 원자핵, 중수소 원자핵이 생성됐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플러스 2이다. 기억 볼까요? 중수소 원자의 상대 전하량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A하고 11번이에요. A하고 B가 만나서 중수소 요게 됐대요. 근데 A는 상대 전하량이 플러스 1이고 얘는 0이랍니다. 그럼 플러스 1과 0 만나니까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1 돼야 되죠. 전하량은. 그러니까 기억은 플러스 2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정지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다 했습니다. 정지 에너지는 A가 B보다 작대요. A의 질량 얼마예요? 저희 표를 보시면 1.0073이고요. B는요. 1.0087. 요놈이 더 크죠? 따라서 정지 에너지는 B가 커요. 즉 A가 B보다 작은 거 맞았습니다. 디귿 중수소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맞았죠? 그렇죠? 왜요? 요게 얼마예요? 지금 전 질량이 2.0141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질량결선에서 디귿 맞았습니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림 가하나는 핵반응식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2번이요. 여기다가 좀 할게요. 수소 가는 1, 중수소 요거랑 X가 만나서 뭐가 되냐면 헬륨 2,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되고요. 17.6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온대요. 그럼 X의 질량수는 3이다. 봅시다. 질량수 보존이 돼야 되죠. 얘 4예요. 여기 2예요. 그렇죠? 그런데 헬륨이 되기 위해서는 헬륨, 양성자수가 2개죠. 그럼 요거 양성자수 하나가 있어야 되죠. 양성자 하나니까 적어도 중성자는 아니에요.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적어도 중성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4가 나왔어요. 4가 나오기에는 요게 2가 되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Y가 또 나왔죠. 그렇죠? Y가 되는데 질량수는 그럼 0이 돼야, 양성자수는 0이 돼야 되죠. 1 더하기 1하면 2가 되니까 더 이상 양성자수는 있으면 안 돼요. 0이에요. 0이면서 0인 게 뭐가 있죠? 그러면 중성자 있죠. 중성자니까 요거는 중성자 질량수 1 나와야 돼요. 1 나오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5죠? 그럼 따라서 2 더하기 요게 3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X의 질량수는 3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나에서 우라늄 92, 235짜리 요 놈이 Y랑 만나가지고 바륨 56, 141짜리가 되고요. 크립톤 36, 92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 3개가 되고요.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질량수 보존을 써서 141, 92, 1 더하면요. 얼마가 나오죠? 141에다가 92 더하면 233에다가 233에다가 1자리가 3개, 236 나오죠. 그렇죠? 236이에요. 236이니까 Y는 뭐란 얘기예요? 1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양성자수 92 여기 하면은요 요거 더하면은 92 나오죠. 요건 0이니까 90이에요. 그럼 요거는 양성자가 있으면 안 되죠? 0이에요. 즉 Y가 중성자라는 얘기죠. 따라서 바륨에 들어있는 Y의 수는 중성자의 수를 찾으래요. 바륨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 그러면 141 빼기 56이에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85예요. 56개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질량 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질량 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어디가 에너지가 더 많이 나와요? 이놈이 더 많이 나오죠. 따라서 나가 크죠. 그래서 기억이 맞았으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점짜리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우주선을 탄 관찰자 B가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을 한답니다. 우주선 안에서 빛은 광원과 거울 사이를 왕복한답니다. 자, 우주선이 있고요. 위쪽이 거울. 요게 거울이에요. 아래쪽이 광원이에요. 이게 광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광원에서 이렇게 간 게 거울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나오면 되죠. 그거를 우주선 안에서 B가 보고 있고요. 밖에서 A가 보고 있어요.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 A가 봤을 때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는 LA래요. 요 사이의 거리는 A가 봤을 때는 LA, B가 봤을 때는 LB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B는 같은
좌표계에 있으니까 얘가 고유 길이가 돼요. 얘가 고유 길이가 돼요. 그 다음에 빛 1회 왕복 시간. 왕복 시간 얘는 TA고요. 얘는 TB래요.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LA와 LB는 B 중에서 LA와 LB 중에서 LA가 지금 더 어떻게 했어요? 작다고 돼 있죠. LA가 LB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요. 우주선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와 수직 방향으로는 변화 없지요. 그렇죠? 따라서 이 길이는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 방향이니까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LA와 LB의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TA가 TB보다 길다. TA는요, A가 측정했을 때예요. 그럼 A가 측정했을 때 빛이 이렇게 가는데 그동안의 거울은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빛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되돌아올 때. 더 먼 거리를 오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TA가 TB보다 길어야 됩니다. 이렇게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디귿. A가 측정한 빛의 속력은, 자, 빛의 속력은 언제나 똑같죠. A와 B가. 그러니까 A가 측정한 건 B가 측정한 것과 똑같죠. 그럼 B는 얼마예요? B가 측정한 빛의 속력 V, B가 측정한 빛의 속력, 이게 바로 뭐예요? A가 측정한 빛의 속력과 같단 말이에요. 빛의 속력은 같으니까. 그럼 B는요, 시간 얼마예요? TB, 거리 얼마예요? 한 번 왕복하는 거 2LB죠. 요거죠. 따라서 A가 측정한 빛의 속력 TB분의 2LB.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그림 가나 다는 각각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 A, 그 다음에 A에 대해 V1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관찰자 B, A에 대해 V2의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관찰자 C가 수평면에 놓인 공의 가로, 세로 길이를 측정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는 동그랗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전부 A0예요. 이게 가예요. 나는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쪽 방향으로 수축이 일어났죠. 이거는 0.5A0래요. 0.5A0고요. 이거는 A0예요. 즉 이쪽 방향으로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고 이게 다예요. 다는요. 이쪽 방향은요. A0예요. 오, 이쪽 방향으로는 그러면 속도 변화가 없는 거네요. 이렇게가 0.8A0예요. 아,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V1이 V2보다 크다. 자, 얘의 속력이 V1이라고 했고요. 얘는 정지했을 때 정지한 상태의 A라고 했습니다. 얘가 지금 움직인 게 V2였어요. 길이 수축이 어디가 더 많이 일어났어요? 얘가 더 많이 일어났죠. 따라서 V1이 V2보다 큰 거 맞았습니다. 니은 A가 측정할 때, A 정지 상태인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빨리 움직였으니까 느리게 가는 거 맞았습니다. 디귿. 공의 질량은 B가 측정할 때가 C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속도가 요놈이 더 크죠. 그렇죠? 속도가 더 빠르죠.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따라서 질량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대해 우주선을 탄 관찰자 A, B가 같은 방향으로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A, B가 같은 방향으로 등속도 한대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B고요. 위에 게 지금 B라고 돼 있고요. 아래 게 A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A, 위에가 B, 요게 A, 위에가 B예요. 이렇게 사람이 같이 안에 들어 있고요. 타 있고요. 오른쪽 방향으로 같이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바로 광원이 반짝하고 빛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대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퍼져나갈 때 왼쪽에 검출기가 하나 있고요. 요게 검출기가 있고요. 이게 검출기 P고요. 요거 그 다음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검출기 Q가 있답니다. 검출기 Q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탄 관찰자 A, B가 각각 같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동일한 직선상에 있는 광원, 여기 같은 직선상에 있는 광원 검출기 P, 검출기 Q는 수평면에 고정돼 있고 AB가 광원, AB가 요 광원은 지나는 순간 광원에서 빛이 방출된답니다. A가 측정할 때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하고 A가 측정할 때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한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동시에 도달하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Q는 이렇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되지만 P는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죠. P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Q는 이쪽 방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빛은 여기서 가니까 거리가 짧아지고 거리가 멀어졌는데 동시에 도달한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측정할 때 빛은 Q보다 P에 먼저 도달한답니다. Q보다 P에 먼저 도달했답니다. 빛은 B가 측정할 때.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움직인 거예요? P보다 A가 측정할 때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하고 B가 측정할 때 빛은 Q보다는 P에 먼저 도달했답니다. 누가 더 빨리 움직인 거예요? A가 더 빨리 움직인 거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빛의 속력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속력은 똑같아요. 니은, A에서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에서 측정할 때 B의 시간, A에서 측정할 때 B의 시간이래요. 그러면 A가 관찰할 때 B가 운동하죠. B가 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A가 측정할 때 B의 시간은 A보다 당연히 느리게 가야죠. 그 다음에 디귿, P와 Q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광원에 대한 A의 속력이 광원에 대한 광원에 대한 A의 속력이 요것이 B의 속력보다 지금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PQ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할 때가 더 줄어들게 되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근데 크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대해 관찰자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0.9c, 0.7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0.9c, 0.7c랍니다. 얘는 0.9c, 0.9c, A가 움직이고요. A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왼쪽 방향으로 B는요, 얼마로 가냐면 0.7c로 간답니다. 얘가 B예요. 양성자는 오른쪽으로 0.9c로 간답니다. 얘가 양성자입니다. 이 양성자는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양성자의 정지 에너지는 0이다? 틀렸죠? 양성자 정지 에너지 0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양성자 자체가 질량이 0이 아니에요. 따라서 0이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니은. 그 다음에 양성자의 속력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작다. 상대속도 구하라는 얘기죠. V, A에 대한 양성자의 상대속도는 양성자의 속도 빼기 VA란 말이에요. 양성자 오른쪽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럼 0.9C 빼기 A는 0.9C니까 얼마 나와요? 0. 그렇죠? 그 다음에 V, B에서 바라본 양성자의 속도는요. V, 양성자 빼기 VB예요. 양성자 오른쪽 0.9C 빼기 B는요. 왼쪽 0.7C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 나와요? 1.5C처럼 되죠? 1.6C처럼 되죠? 엄청 빠른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양성자의 속력은 A가 측정할 때보다 B가 측정할 때보다 작은 거 맞았죠? B가 더 크죠?
니은 맞았고요. 양성자의 질량은 A가 측정할 때가 B가 측정할 때보다 크다 라고 했거든요. 양성자의 질량은 A가 측정할 때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속도가. 그렇죠? B가 측정할 때는 요거죠. 그러니까 B가 측정할 때가 더 커야 되죠. 그렇죠? 근데 A가 측정할 때가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2번이 정답입니다.